어서 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단패님들 다단계 판매하시죠? 예전에 공업용 자석 사용해서 자석 장판, 방석 그런 걸 만들어서 판다고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피해도 엄청 컸다고 하고 저도 그 기사를 본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아직도 그런 다단계 존재하나요? 공업용 자석으로 팬티를 만들어서 입혀줘야 할 그런 몹쓸 사람들. 이번 이야기는 럭키아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럭키아리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럭키아리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몸도 마음도 사람관계도 그리고 그 끔찍했던 일도 모든 게 진짜 소름 돋는 잊혀지지 않는 경험이었어요. 95년 당시 전 군입대를 앞두고 휴학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저랑 친한 형이 만나는 누나가 있었거든요. 그 누나는 영등포역에 있는 백화점에서 일하고 있었고, 그래서 입대 전에 형이 불러내면 나가서 같이 어울리면서 친하게 지냈었는데, 입대를 하고 제가 그 누나랑 무슨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연락을 하고 그럴 일도 없는 사이예요. 그러니 입대를 한 뒤엔 당연히 서로 볼 일이 없었겠죠? 그렇게 국가와 민족을 위해 열심히 군복무를 하고, 그리고 전역을 한 뒤에 복학하기 전에 친구들 만나서 국가 경제를 위해 술을 좀 마시러 다녔는데요. 그때 그 누나를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됐어요. 이미 형한테는 헤어졌다고 얘기를 들었고, 저도 형이 아니면 친하게 지낼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누나랑 사귀다 헤어진 건 아니지만 좀 그랬어요. 이전엔 그래도 많이 친했는데 그땐 좀 어색하더라고요. 그런데 누나가 연락처를 물어봐요. 어색하긴 해도 저한테 핸드폰이 있는 걸 아는 상태에서 알려주기 싫은데요 라든지 그건 왜 물어봐요? 이걸 못하겠더라고요. 진짜 절대 사심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냥 설마 진짜 연락하겠어? 그냥 인사 차원에서 물어보는 거겠지 싶었어요. 그래서 누나한테 연락처를 알려줬고, 그리고 잊고 지냈죠. 제가 연락을 기다릴 그런 사람도 아니니까. 근데 조금 지나서인데 연락이 왔어요. 그냥 얼굴을 봐도 어색한데 통화는 더 어색하죠. 그리고 형하고 헤어진 상태에선 더 만날 이유가 없고. 그런데 그 뒤로도 계속 연락이 와요. 그러다 뜬금없이 여자를 소개시켜준다네. 아주 착하고 예쁘다고. 이 정도인데 거절하면 실례죠. 그래서 만나러 나갔죠. 그때 만났던 역도 잊지 않아요. 동암역, 인천 동암역 1호선 파란색. 동암역에서 내려서 기다리니까 누나랑 어떤 여자가 같이 오긴 와요. 근데 같이 온 여자가 누나보다 나이가 많아 보여. 뭐지? 중간 어쩌고 저쩌고는 뺄게요. 솔직히 기억도 잘 나지 않고. 어쨌든 그렇게 만났는데 같이 어디 좀 가자고 그래요. 사실 그때 기분이 굉장히 언짢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데 왜 따라갔는지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따라가긴 갔어요. 같이 갔는데 그때 같이 간 곳이 왜 옛날 주산학원 같은 작은 건물 있죠? 빌딩이라고 하기엔 그렇고 3층 높아야 4층 그런 건물 안으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은 좁게 강의실처럼 몇 개 있고 거긴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지나가면서 보니까 나이대도 다양하고 앞에서 어떤 사람이 뭐라 강의 중인 것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가 다단계 판매하는 그런 곳이었던 건데, 전 그때 착하고 순진해서 진짜 세상 물정 몰라서 그게 그런 건지도 몰랐어요. 사람들한테 설명하고 두루마리 화장지 나눠주고 하잖아요. 뭐 그런 것 좀 되려나 했었네. 어쨌든 저도 그 어떤 좁은 강의실에 들어가서 앉았고, 누나를 보니까 누나는 뒤에서 웃으면서 절 보고 있고, 저 사람 뭐지 싶더라고요. 누나 보면서 일단 듣기나 듣자, 거기까지 갔는데 뭐라도 주겠지, 그런 심정이었나 싶은데, 어쨌거나 앉아서 들었다는 거. 무슨 혈액이 어쩌고 자성이 어쩌고 그걸 덮고 자면 아팠던 관절이 어쩌고, 들어보면 못 고치는 병이 없네. 그 사람 말대로면 말이죠. 그 이불 세트 하나만 있으면 병원도 약도 필요 없겠어요. 아, 그때 그 사람들이 얘기한 게 무슨 자석 이불 세트였거든요. 웃음도 안 나오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걸 억지로 앉아서 대충대충 건성으로 듣고 있는데 귀에 확 들어오는 말이 있어요. 거저 주나 싶었더니 사야 한대요. 게다가 비싸.
엄청 비싸요. 전 사라는 말에 벌떡 일어나죠. 제가 그때 운동도 하고 덩치도 있는 편이라 누가 나가지 못하게 잡으면 자신 있었거든요. 그런데 누나가 잡네. 잠깐 얘기 좀 하자면서 제 손목을 잡고 끌고 가요. 그리고 이사실이라고 써진 곳으로 데려갔고 거기서 자기가 여기 이사인데 얼마 번다 그러면서 통장도 보여주는데 제가 그때까진 다단계라는 걸 모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팔고 그 사람들이 산 비용에서 몇 프로를 제가 먹는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냥 그거 들고 어디 나가서 팔고 오는 줄이나 알았지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팔아가지고 그렇게 끌어들인다는 건 몰랐거든요. 누나도 그런 얘기는 없고 그냥 많이 번다고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복학하려면 시간도 있고 알바식으로 팔아볼까 하는 생각도 있고 그쯤에서 누나가 저녁이나 먹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맘 좀 가라앉히고 같이 밥을 먹는데 처음 동암역에서 만났던 여자 있죠? 그 여자가 동석을 해요. 그리고 그 여자가 그제야 자기가 대표라는 말을 해요. 그 뒤 중간 얘기는 필요 없겠고 그때까지도 그게 다단계라는 건 말이 없었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도 없었어요. 그걸 팔고 싶으면 일단 실제로 제품 체험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체험장은 따로 있다고. 전 그럼 내일 다시 오거나 나중에 다시 오겠다 그랬더니 안 된대. 그날 자기들하고 같이 가야 한대요. 솔직히 그때 가봐야 할 일도 없고 통장을 직접 봤으니 혹했었네요. 사람이라는 게 참 그래요. 그리고 일이 되려니 이상하게도 꼬이고 그래서 같이 갔어요. 체험장이라는 곳은 2층 개인주택 같은데 이미 위에는 창문으로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전 두 사람을 따라서 지하로 내려갔는데 지하실도 깔끔하게 방처럼 돼 있었어요. 창문만 없고. 그리고 거기엔 자석담요 세트들이 깔려 있었고 저 말고도 이미 벽 쪽으론 2명이 누워있더라고요. 그때 누나가 저한테 옷장에서 옷을 꺼내줘요. 찜질방옷 비슷한 그런 옷. 땀이 엄청 날 거라고. 자기가 준 옷으로 갈아입고 자라고. 꼭 목까지 덮고 자라고. 땀 엄청 난다고 또 강조하고. 전 씻고 들어와서 바로 옷 갈아입고 잤는데 이게 땀보다 무거워서 왜 옛날 그 무거운 이불 있잖아요. 모카솜 이불이던가 그것보다 무게 압박감이 더해요. 그리고 이불 자체가 엄청 불편하고 잠을 자야 하는데 이건 잘 수가 없네. 그 사람들이 땀이 많이 난다고 했잖아요. 안 날 수가 없어요. 그 무겁고 불편한 걸. 그런데 그때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안 그래도 잠이 안 오는데 누가 쳐다보는 기분. 발 아래 방구석 쪽 모서리에서. 그래서 거길 유심히 쳐다봤죠. 와, 사람이 쭈그리고 앉아있네. 거기 어떤 여자가 쭈그리고 앉아있더라고요. 그리고는 절 보면서 희죽희죽 웃고 있어요. 그게 그냥 흐릿한 것도 아니고 점점 선명해지는데 전 그거 보고 바로 이불에서 나오려고 이불을 들어 올렸거든요. 그런데 그 공포영화 같은 거 보면 이불 속에서 귀신이 쳐다보고 있는 그런 장면 나오죠. 언제 왔는지 그 여자가 이불 속에서 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전 옷도 갈아입지 않고 그냥 방에 두고 거기서 준 옷차림으로 그냥 위층으로 뛰어 올라갔고요. 그땐 비명도 안 나와요. 그냥 피가 거꾸로 흐르는 느낌만 들고. 제가 그렇게 뛰어 올라가는데 바로 제 뒤에 그 방에 같이 있던 2명 있죠? 그 다른 둘도 같이 뛰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아마 그 사람들도 봤겠지 싶더라고요. 밖으로 올라갔더니 몇몇이 오더니 그 왜 그러냐고 그래요. 그래서 전 누나 이름 말하면서 거기 이사라고 그랬으니까 누나 어딨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또 왜 그러냐고. 그래서 밑에서 이상한 거 봤다고 말했죠. 그런데 사람들 하는 말이 제가 평소에 허해서 그랬던 거라고. 제가 운동을 하고 몸이 좋다고 했잖아요. 그런 제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몸뚱이만 튼튼했지 속은 비어 있었다나?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전 인상 있는 대로 쓰고 심호흡 한번 하고 나서 다시 내려갔죠. 어쨌거나 집에 가야겠고 옷은 아래에 있고. 방에 들어가면서 불을 켰는데 다행히 그땐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잽싸게 옷 들고 나와서 밖에서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잡기만 잡아보라는 표정을 하고 거기서 나왔고요. 다음날 점심쯤 그 누나한테 전화가 와요. 사람이 그렇게 가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사실 이런 일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 같이 있던 둘도 봤을 거다. 그때 나랑 같이 바깥으로 뛰어나왔으니까. 그땐 경황이 없어서 확인은 하지 않았지만 그 둘도 집으로 갔을 거다. 확인해봐라.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누나가 무슨 둘 그래요. 그 방엔 저 혼자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전 그 말 듣고 말이죠. 더 이상 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어쨌든 그 뒤로 누나한테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고 그 뒤로는 다시 연락하는 일 없었고요. 나중에 형한테 있었던 일 얘기하니까 형이 말하기 좀 그래서 얘기하지 않았는데 사실 형도 거기 다녀왔었다고. 백화점에서 일하는 거 몇십 배를 벌 수 있다고 직장도 때려치우고 거기에 미쳐서 그러더라고. 그래서 헤어진 거라고. 그리고 그렇게 벌었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고 그게 다단계고 피라미드라는 거라고. 들리는 말엔 빚만 얼마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채 1년이 지나지 않아서 형이 그래요. 그 누나 죽었다고. 형이 술 한잔 하자면서 술자리에서 그러더라고요. 그 말 외엔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었으니까 무슨 이유로 왜 죽었는지 그 자세한 건 저도 모르지만 형은 그 누나 친구들도 아니까 그 친구들이 연락을 했지 싶어요. 그리고 그 말을 하면서 고개 떨구고 조용히 흐느끼면서 우는 형을 보니까 형은 누나랑 헤어졌어도 그때까지 누나를 좋아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일을 경험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지하방에서 귀신을 본 게 그게 결과적으로는 다행이었다 싶은. 그리고 귀신보다 무서운 게 생사람 인생을 망치는 그런 것들이 아닐까 싶은 그런 생각이 말이죠. 럭키아리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 자석 이불. 말처럼 효능이라도 좋으면 다행인데 공업용 자석을 사용해서 오히려 인체에 좋지 않은 그런 분들은 그 공업용 자석으로 팬티 만들어서 1년 365일 입혀드리고 싶네요. 저도 럭키아리님 말씀처럼 멀쩡한 사람 인생을 망치는 그런 불의들이 귀신보다 더 위험하고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누가 여러분께 귀신하고 놀래 아닌 그런 불의랑 놀래 그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아, 참고로 전 둘 다 싫어요 라고 말하겠습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